저는 그날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막 뛰고 마음이 다급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그런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입구에 도착했을 땐 그냥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화가 나고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이판사판이다 생각하며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앱 개발을 하는 회사이고 한 사무실에 직원 수는 30명 정도 됩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낯선 제가 들어오니 거기 있는 직원들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준 대리 와이프인데요. 아, 최 대리님이요? 최 대리님 외근 있으셔서 잠깐 나가시던데 곧 오실 거예요. 홍지수 씨는 있나요? 홍지수 씨요? 아, 네, 저기 있는데. 아, 저기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 빈손으로 오기 못해서요. 직원분들끼리 나눠 드시라고요. 하면서 저는 따로 들고 있던 종이 가방도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직원을 지나쳐 홍지수에게 곧장 다가갔죠. 홍지수는 일을 하다가 다가오는 저를 보고는 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 대리님 와이프분 맞으시죠? 네. 네. 최 대리님은 아까 외근 가신 것 같은데. 알아요. 홍지수 씨 보러 온 겁니다. 네? 저를요? 그 순간 홍지수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지도 뭔가 걸리는 게 있었겠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다 저희 쪽을 쳐다보고요. 홍지수도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아,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본데 그러면 일단 좀 따라오시겠어요? 저쪽에 휴게실이... 아니요, 따로 할 말은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것만 전해주려고요. 네? 저는 서류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봉투에는 큼지막하게 법무법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옆에 다른 직원들이 다 놀라서 수군대고 홍지수는 엄청 당황해서 급하게 서류봉투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눈과 입이 어디까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확 서류봉투 안에 다시 넣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일단 나가서 얘기하죠. 할 얘기는 따로 없는데. 저기 일단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막 허둥지둥 제 팔을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홍지수와 나가는데 때마침 제 남편 놈이 들어오다가 딱 마주쳤죠. 선미야, 네가 여기 왜... 남편은 놀라서 저랑 홍지수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홍지수는 급하게 저를 데리고 나갔고 눈짓으로 저희 남편한테도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고 사무실에서는 다들 이상하게 보면서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홍지수는 1층에 있는 카페로 가자고 막 저를 당기더라고요. 저는 놓으라고 탁 뿌리치고 1층 카페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홍지수와 남편이 주변 눈치를 살피며 앞에 앉더라고요. 할 말이 뭐예요? 저기 아까 그거 서류봉투에 있던 거요. 말해요. 서류봉투라니 그게 뭔데?
그 말에 홍지수는 대답도 못하고 눈만 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뭐겠어. 너랑 이 여자가 바람난 증거 사진이며 카톡 캡처며 빼곡히 모아둔 거지. 그 말에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남편은 정말 놀랐다는 듯 입만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너랑 홍지수 이 여자 3년간 바람 피웠잖아. 나랑 결혼한 게 2년밖에 안 됐는데 무려 3년간.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저기, 여보, 그게 아니라. 변명할 말이나 있어? 내가 증거들을 빼곡히 다 챙겨왔다는데? 어디 변명해봐. 내가 드러나 볼게.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홍지수 씨도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자 홍지수는 굳은 얼굴로 테이블만 쳐다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게 궁금해요. 아까 잠깐 봤지만 꽤 예전 사진까지 있던데. 그러면 혹시 결혼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는데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야, 너는 지금 그게 궁금해? 내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게 중요해? 예전부터 알았으면서 왜 여태까지 모른 척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바람 피면서 안면 몰수한 너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는데 모르는 척 2년을 지냈다고요? 이렇게 증거 악착같이 다 모으면서? 너 상황 분간이 안 되니? 어디서 바람핀 상간녀 주제에 내가 언제 알았든 뭘 모았든 너한테 허락받고 모아야 돼? 아니,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그래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와, 나 어이가 없네. 작정하고 바람핀 것들이 나더러 소름이 끼친다네. 야, 최원준, 너도 그게 소름 끼치니?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누가 네 여보야? 야, 이 미친 것들아. 내가 좋게 해주니까 진짜. 결혼 전부터 만나왔고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워왔던 주제에 제가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더러 무섭다느니 소름 끼친다느니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홍지수, 내가 더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니네 바람핀 증거들, 그거 사실 내가 모은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났을까? 제 말에 홍지수도 제 남편도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네, 그 두 인간들이 바람을 폈고 저는 수많은 증거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맘때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 남편과 좀 티격태격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 수준에서 가기에는 좀 비싼 아파트였거든요. 저희 전세금 빼고도 꽤 많은 금액을 대출했어야 하는데 저는 굳이 왜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고 무리해서 가야 되나 싶더라고요. 적당히 저희 수준에 맞는 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가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가 입지가 좋고 나중에 집값도 더 오를 거고 바로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으니 아이 학교 보내기도 좋다면서 당장을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라 그러더군요. 여러 입씨름이 있었지만 결국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 했고 좀 부담스러운 대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갔어요. 저희 수준에서 좀 부담스러운 곳이긴 해도 그래도 그 아파트가 좋긴 좋더라고요. 특히 조경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유모차로 산책하기에 참 좋겠구나 싶은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어느 날 산책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최 대리님! 홍지수 씨?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홍지수이고 남편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남편도 있고 4살 정도 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뜻밖이라는 듯 놀라더라고요. 홍지수 씨 여기서 살아? 네, 옆에는 아내분이시죠. 전에 결혼식에서 봤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 동료라고 하니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죠. 저희 결혼식에도 와줬다고 하고요. 여기 살았구나. 저번에 얘기했는데 까먹으셨구나. 그러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 진짜. 지수 씨 아들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남편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남편은 홍지수 씨의 남편하고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표정이 엄청 굳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까딱하더니 자기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찬바람 쌩쌩으로요. 왜 먼저 가? 저희도 참. 최대리님, 이제 이웃사촌이네요. 그러게. 한 번씩 보겠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는 먼저 간 남편을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멀어지는 홍지수 씨를 보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거지? 같은 팀? 같은 팀은 아닌데 우리는 회사가 작아서 팀 아니라도 서로서로 다 잘 알아.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구나. 우리 회사 사람들 몇 명 빼곤 거의 다 왔을걸? 성격 되게 싹싹한 것 같다. 친한가 봐. 친하진 않아. 그리고 조금 나대지. 나댄다고? 알잖아. 나는 저렇게 좀 나대는 스타일 안 좋아하는 거. 그냥 회사 동료니까 두루두루 지내는 거지 뭐. 따로 친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홍지수의 얼굴을 분명하게 처음 봤는데 남편은 홍지수가 회사에서도 좀 나댄다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집단에는 의심을 피하려고요. 참 가짠캐도 말이죠. 어쨌든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려는 사업이 있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서 일을 좀 하다가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실까 싶어서 밖으로 나왔죠. 그렇게 상가 쪽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카페 안에는 공교롭게 홍지수 씨 남편이 손님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로 알아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인사를 하긴 좀 애매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배우자끼리는 직장 동료지만 그 남자와 제가 따로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망설이는데 마침 그 남자도 제 쪽을 봤고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가볍게 했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저기요. 네? 저번에 뵀었죠. 남편분이 저희 와이프 직장 동료시라고. 예, 그랬죠. 커피 드시러 오셨나 봐요? 예. 뭐 하시겠어요?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커피를 산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리둥절했죠. 그 남자의 아내와 제 남편이 직장 동료이긴 하지만 그 남자와 제가 어떤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뜸 제 커피도 산다고 하니 어리둥절했던 거죠.
제 커피를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 거 주문하는 김에요. 뭐 드시겠어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사실 따로 드릴 말씀도 좀 있어서요. 라는 겁니다.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랑 무슨 사이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 혹시 나한테 수잡거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친정 엄마였죠. 엄마, 지금? 아, 나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알았어요. 엄마가 뭘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통화를 하면서 홍지수 씨 남편분에게 대강 목례를 하고는 그냥 카페를 나왔습니다. 당연히 커피도 안 사고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 엄마 볼일을 봐주고 아까 일을 생각해 보는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겁니다. 저랑 무슨 사이라고 대뜸 제 커피도 사준다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싶었고 불쾌한 기분도 좀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저번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홍지수 씨인가? 그 직장 동료 만났잖아. 아, 그랬지.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그런데 왜? 그 집 남편은 일 안 해? 집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근데 왜? 아까 전에 가다가 단지에서 마주쳤거든. 홍지수 씨 남편을? 그래서 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보이니까 직장을 안 가는 건가 싶어서. 뭐 집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돈 많대. 집도 그 남편 거라고 하고. 아, 그래?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시댁도 잘 산다던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말이 문득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홍지수 씨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알아? 어? 아, 그냥 직장 동료니까. 우리 회사가 작잖아. 직원 몇 명이라 된다고. 그 정도는 다 알지. 그래. 저는 그냥 넘어가면서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홍지수 씨가 이 아파트에 사는 줄도 몰랐으면서 정작 홍지수 씨 남편이 뭐 하는지, 집에 차가 뭔지, 시댁에 돈이 많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까지 안다는 게요. 하지만 그냥 동료들끼리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지수 씨 남편이 저한테 커피를 사준다느니 따로 할 얘기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는 저희 남편에겐 안 했죠.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오지랖 넓은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커피나 한잔하려고 카페를 갔는데 또 홍지수 씨 남편이 그 카페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맨날 저기 죽치고 있나 싶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카페 상가 주인이 홍지수 씨 남편이어서 그랬던 거였지만요. 하여튼 또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사준다느니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하나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홍지수 씨 남편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 쪽으로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데 제가 쳐다보면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저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왜 저러지? 생각하면서 너무 불편했죠. 그렇게 잠시 후 제 커피가 나왔고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홍지수 씨 남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집으로 가는데 문득 홍지수 씨 남편이 제 뒤를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되고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를 왜 따라오나요? 그래서 확 돌아봤어요.
홍지수 씨 남편이 어색하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물었죠. 집이 이쪽이세요? 몇 동이신데요? 502동인데. 502동이면 이쪽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 저 따라오신 거 아니죠? 그런데 홍지수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 나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를 냈습니다. 혹시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왜 따라오세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그게요. 아니, 저번에도 제가 됐다는데 자꾸 커피를 사준다고 하질 않나. 지금은 저 집 가는데 왜 따라오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좀 격앙돼서 따졌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요. 그런데 실은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무슨 할 말요? 잠깐만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저쪽에 놀이터 벤치라도 앉아서. 아니, 그쪽이 저한테 하실 얘기가 뭐가 있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저 각자의 배우자가 직장 동료일 뿐인 건데 저한테 할 말이 뭐가 있나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한숨을 쉬며 잠깐만 얘기를 하자고 했고 저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일단 벤치에 앉았습니다. 벌건 대낮이고 사람들이며 아이들 오다니는 놀이터 벤치니까 위험한 상황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신 지 한 2년 되셨죠? 그런데요? 아직 아이는 없으시고요. 참나. 네,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저는 팔짱 끼고 황당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계속 헛소리하면 그냥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남편한테도 모조리 다 얘기해야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남편분 뭔가 의심스럽거나 이상한 건 없으신가요? 네? 그런 낌새는 모르셨어요? 전혀?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뭐가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홍지수 남편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시간 뺏었네요. 그러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을 막았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이상한 말만 하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미스테리 가득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말을 거세요? 할 말 있음 하세요. 궁금하게 하지 말고. 뭐 어쩌자는 건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 뭐가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걸 좀 보시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핸드폰에서 사진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사진은 카톡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죠? 제 와이프 폰에서 대화하던 내용을 찍은 겁니다. 대화 상대자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대화를 봤는데 대화 상대자는 최 대리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 대화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화는 결코 평범한 직장 동료로서의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사진 넘겨보세요. 그런 대화를 저장해 둔 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대화들을 다 넘겨봤습니다. 정말 많고 날짜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화들은 이랬어요. 오빠,
나 이것 좀 사줘. 뭔데? 우리 여행 갈 때 입을 스페셜 속옷이지. 사진 봐봐. 헐, 대박. 자기야, 이거 너무 화끈하다. 나한테 잘 어울리겠지? 벌써 가슴이 뛰네. 당장 사줄게. 주소 보내봐. 회사로 보내야 돼. 실수로 집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한두 번 아니야?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둘러댔어? 우리 여행 가는 거.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했지 뭐. 자기는? 나도. 근데 우리 남편 요새 좀 그렇다. 왜? 내가 출장 간다고 해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랑 얘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육아 스트레스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눈치챈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우리 사이? 어, 카톡 대화 같은 거 안 지워? 그걸 왜 지워? 오빠는 다 지워? 당연하지. 그걸 왜 남겨놔? 나중에 니네 남편이 보면 어쩌게. 괜찮아. 비번 걸어놨어. 비번 몰라. 오빠랑 대화한 내용 다 소중한데 어떻게 매번 지워? 그래도 걸리면 걸리면 그냥 이혼하고 오빠랑 살지 뭐. 오빠도 이혼하고 와. 그럴까? 오빠 와이프 그때 봤는데 키 작고 얼굴 별로. 자기랑 비교도 안 되지? 나랑 잠깐 헤어졌을 때 홧김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좀 있어. 그래도 자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 이사까지 왔잖아. 자기랑 같은 아파트 살려고. 내가 대출금 갚느라 등골이 휜다. 고마워. 덕분에 출근할 때도 편하고. 그 대화들을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남편과 홍지수는 불륜 사이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그닥 친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웬걸 두 사람은 아주 오래된 불륜 사이였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도 아예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을 수도 둔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눈치도 채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 얼굴이 실시간으로 창백해지니까 홍지수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두 사람이 불륜이었다고요? 네. 이걸 언제부터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안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눈치채고 증거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홍지수가 대화 같은 걸 하나도 삭제를 안 하고 다 남겨놨더라고요. 뒤져보니까 두 사람 3년도 넘은 것 같고요. 네? 3년이요? 저랑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그러면 저랑 결혼 전부터... 네, 홍지수는 유부녀였고 최현주는 총각이었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홍지수가 그 회사 들어간 지 3년 조금 넘었으니까 회사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둘이서 하면서 막 참는 듯한 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홍지수 남편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한 게 뭔지요. 홍지수 남편은 일단 증거는 다 확보해 뒀다면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대요. 홍지수 얼굴도 보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애가 너무 걸렸답니다. 애가 아직 어린데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어쩐지 계속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은 흐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때 저를 만나게 되었고 똑같은 피해자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이 너무 충격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놀랍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두 사람이서 주고받은 사진도 줬습니다. 그 톡 대화방에 사진들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출장이니 사내 행사니 뭐니 하면서 집을 비울 때가 종종 있었는데 사실은 이 여자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뻔뻔하게 그냥 회사 동료인 척 아무 사이 아닌 척
심지어 저랑 결혼이 2년 차인데 3년 만났다는 건 저랑 연애할 때부터 이미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사고회로가 정지되는 기분이 드는데 그때 딱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그 남자와 번호를 주고받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가 난다기보다 안 믿기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더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속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속았구나, 나를 속였구나, 나를 갖고 놀았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서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회사에 쳐들어가서 남편이고 홍지수고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홍지수 남편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뒤집어 엎고 싶다고 했는데 이혼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애 때문에 아직도 이혼을 고민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홍지수 남편에게 그럼 이혼 안 할 거냐고 하니까 잘 모르겠답니다. 홍지수 남편도 머리로는 이혼인데 애도 걸리고 그냥 덮고 싶은 마음도 있대요. 너무 화가 나면서도 그냥 덮고 싶기도 하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답니다. 홍지수 남편은 꽤나 우유부단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까지 다 있으면서도 뒤집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한 것 같았죠. 저는 증거 싹 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걸 안 이상 더는 못 산다고요. 시작부터가 거짓인데 이걸 어떻게 덮고 살겠냐고 그랬죠. 홍지수 남편은 사진이며 캡처본을 몽땅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원래는 그날 남편에게 그거 다 보여주고 이혼 통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이것들이 사람을 갖고 놀았는데 처음부터 다 거짓된 결혼이었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이혼해 줄까 싶은 거예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어디 개망신은 한번 당해봐라 싶더라고요. 저는 홍지수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혼은 할 건데 그것들 회사 가서 다 엎을 거다라고요. 홍지수 남편은 좀 놀라면서 괜찮겠냐느니 했는데 저는 그것들 어디 개망신 당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지수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홍지수 남편으로부터 받은 증거물을 인쇄하고 변호사 상담 후 상간소송 소장 복사본도 챙겨 회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지수에게 그 서류 봉투를 내밀었던 것이죠. 홍지수는 그 많은 증거들을 모은 게 사실은 제가 아니라 지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꽤나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왜냐면 홍지수야말로 지네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챘으니까요. 네 남편이 잊은 거 다 준 거라고. 이제 알겠니? 내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 네 남편은 그래도 애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더라. 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 인간이랑 놀아놨던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얘기 끝났지? 둘이서 여태까지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놀았으니 앞으로 그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지. 사무실로 올라가 봐. 아주 좋은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말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직접 가서 보라고. 그리고 이건 네 거야.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 꺼내서 테이블에 놔뒀습니다.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저는 그냥 가려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을 집어 남편과 홍지수 얼굴에다 확 끼얹었습니다.
홍지수도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요. 더러운 것들. 이혼해 줄 테니 둘이서 살아봐.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들이 사무실로 올라가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회사 들어갔을 때 직원에게 먹을 것이 든 종이 가방을 줬잖아요. 사실 그 종이 가방 안에 그것들 불륜 사진이며 대화 캡처도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마 직원들도 그거 다 같이 봤겠죠. 저는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할 거고 위자료 소송도 바로 들어갈 거고 이 집에 들어간 제 돈은 나중에 남편에게 다 받아낼 생각이었죠. 홍지수 남편이 어떻게 됐느냐 연락이 왔고 저는 있었던 일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홍지수도 제가 아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네요? 네, 연락 안 왔나요? 아직요. 지도 어쩔 줄 모르겠나 보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지수 남편도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여자 밑에서 애가 뭘 보고 크겠냐고요. 그렇게 홍지수 남편도 이혼을 결심했고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두 사람의 불륜 사실 때문에 그 회사도 뒤집어졌고 회사 사장이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두라고 했다네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둘 다 다닐 순 없다고요. 사실 말이 그렇지 몇 없는 동료 직원들 다 알았는데 둘 다 어떻게 더 다니겠나요. 결국 둘 다 회사는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아름아름 그쪽 업계에 소문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랑은 그냥 엔조이였다며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자면서 저한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 연애 때부터 이미 그 여자랑 바람 폈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며 너 같은 쓰레기와 더 살 생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댁에도 그 모든 사실 다 알렸고요. 홍지수 남편에게 들으니 홍지수도 그 남편에게 잘못했다며 어지간히 매달린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홍지수 남편네가 좀 잘 사는 집이라서 홍지수네 친정도 많이 도와주고 했던 모양인데 그런 남편을 두고 3년 넘게 바람을 피고 홍지수가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그 남편과 이혼하면 그 좋은 집에서도 나와야 하고 친정도 못 도와주고 애도 못 보고 한순간 개털되는 거였죠. 뒤늦게 정신 들었다면서 눈물 콧물 쏟고 바닥 기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는데 오히려 홍지수 남편은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다치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혼자 마음 썩히고 많이 괴로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요. 홍지수 남편이 순해 보이던데 원래 순한 사람이 마음을 모질게 먹으면 더 독한 법이잖아요. 하여튼 저희 남편도 홍지수도 이혼도 이혼이고 위자료 소송까지 쌍으로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잘리고 소문도 다 퍼지고 이혼 소송에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된 거죠. 그나마도 저는 애가 없으니 한결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에 들어간 제 돈만 돌려받고 남편과 홍지수로부터 위자료 받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홍지수 측은 아이 양육권 문제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나 보더라고요. 홍지수가 애를 이용해서 남편을 잡으려는 심산인지 애는 포기 못한다고 버텼고 홍지수 남편은 현재 주 양육자도 자기고 엄마가 그렇게 양육에 참여를 많이 안 했다면서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하라고 했다네요. 홍지수가 진짜 자식 때문에 저러는 것 같지는 않고 그저 남편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진짜 자식을 위하는 인간이었으면 남편과 자식 놔두고 회사 동료랑 무려 3년이나 불륜을 저질렀겠나요? 하여튼 그 집도 옥신각신 싸움 끝에 가까스로 이혼했다는 것 같고 홍지수는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이혼 후 홍지수랑 같이 좀 살았던 모양인데 막상 둘이서 같이 살고는 얼마 안 돼서 깨졌다고 건너 들었어요. 둘이서 몰래 불륜 즐길 때야 짜릿하고 재밌었겠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아니었던 건지 금방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출금 감당 안 되고 위자료 물어준다고 추가로 빚을 더 지는 바람에 집도 시세보다 싼 값에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손해만 보고요. 전 남편도 홍지수도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소중한 가정을 깨고 직장 잃고 손가락질 당하고 집 팔자 야무지게들 말아먹은 멍청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하고 나서 남편과 홍지수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제 사업자금 미천도 됐습니다. 썩 기분 좋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제가 더 잘되고 성공해야 분이 풀리겠더라고요. 사업 오픈 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과 분노 때문에라도 더 일에 매진하려 하고 있네요. 이혼하고 딱 한 번 홍지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그때 당시 아내의 외도를 알았고 증거도 있었지만 어떠한 결정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복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용기를 냈었답니다. 이제 와서 보니 헤어지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다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에게 증거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정은 깨졌을지언정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것보다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제가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제일 열심히 할 거고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